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가 임차인으로 대학 요건을 갖춘 경우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서 동일세대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원님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 갖고는 한 달 전에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질문을 받아서 똑같은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될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냐를 구분하는데 유의할 점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 열람을 할 때 첫 번째로 이 전입세대 열람을 경매정보지 또는 공매정보지를 가지고 전입세 열람을 신청을 하죠. 그때 동거인 포함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동일 세대원 간에는 대항력이 하나가 발생하지만 동일 세대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이 방을 2개 쓰고 나머지 방 하나를 친지 즉 가족의 범위를 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임차를 했을 때 그러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그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동거인을 포함해서 함께 발급받아 가지고 동거인이 대항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입세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임차인으로 자녀 소유 주택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거죠. 요건을 갖춘 경우 후 그 이후에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부모 세대와 합과한 경우, 세대와 동일 세대가 된 경우, 왜냐면 부모가 전입신고가 독립세대로 돼 있고 그리고 자녀가 대출받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동일 세대인 것처럼 이제 만들고 그 이후에 은행에 대출받고 그리고 퇴거한 경우 부모의 대항력이 소멸되는가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가단 10606건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기 소유 주택이 있었는데 그 자기 소유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임차인으로도 돈을 받은 돈을 계약금, 잔금을 그 자녀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입주한 당시에 이 자녀는 새로운 아파트라는 경남 아파트를 사가지고 퇴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그 기간 한 20일 동안만 그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 그 동일 세대로 전입신고만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경남 아파트에 이 자녀가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부모가 설령 합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가단 106-060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원고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피고로 해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대항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패소한 거죠. 피고가 승소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결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및 독립맨션의 임대차 계약 경과를 정리해 보면, 즉 앞에서 이 판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가 부모로서의 그 자녀 집에 임차인이 되는 거죠. 피고. 원고는 낙찰자고, 그리고 김아무개는 이 피고의 딸입니다. 모녀지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첫 번째, 피고는 자신과 남편이 거주하던 독립맨션을 박아무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면서 딸인 김아무개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피고는 박아무개로부터, 즉 이제 피고가 거주하고 있던, 즉 부모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집을 새로운 임차인 박아무개로부터 이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딸인 김아무개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렇게 지급한 금액이 명백하고 부모가 거주했던 자기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그 임차인의 돈을 받은 돈을 이 새로운 딸 소유의 그 주택에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내용이죠. 결국 피고는 자신이 자금으로 딸인 김아무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거죠.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 김누구와 김아무개의 아버지와 함께 2015년 4월 29일, 그러니까 부모가 임차인으로서 자녀 집에다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5년 4월 20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5년 4월 29일 날 입주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는데,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딸 김아무개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해서 이 자기가 소유의 경남 아파트 1동 몇 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피고는 남편과 함께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고, 이거는 부모 세대가 피고죠. 임차인으로서 남편과 함께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고, 김아무개는 자신이 남편 및 아들과 함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이들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굳이 김아무개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무렵 경남 아파트 1동 몇 호를 매수하여 전입신고를 할 별다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인 김아무개가 2017년 6월 14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17년 7월 7일 다시 경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퇴거해서 전입신고를 한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약 20일 정도 피고와 주민등록지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 김아무개와 임차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래 임대차 목적물에 함께 거주하는 등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원고는 김아무개, 즉 자녀인 임대인이죠. 2017년 6월경, 즉 피고는 부모가 임차인이고 자녀가 김아무개가 임대인으로 그 20일 동안 동일 세대로 해놓고 2017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O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OK저축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년 6월 16일 채권 최고액 1억 3,4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출 원금은 1억 1,200만 원이죠. 그 2017년 6월 19일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5,400, 대출 원금은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점을 비추어 주식회사 OK저축은행 담보대출 직원인 홍아무개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거는 증인 홍아무개의 증언에 의한 거죠. 설령 김아무개가 위 대출 당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언동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아무개는 경남 아파트에서 2017년 6월 14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2017년 7월 7일 경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 바와 이와 같이 전입신고 시점 및 대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김아무개의 전입신고는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가 판결한 거죠. 즉 김아무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를 부모와 함께 두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이 있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대출 당시 잠시 이 사건 아파트에 부모 세대와 같이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 대출 실행 이후 김아무개가 다시 경남 아파트로 전신고를 하였는 바 이는 오히려 원래부터 피고가 김아무개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 말이죠. 피고는 2015년 4월 29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0년 5월 10일을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가 대항력인 임차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력을 가짐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즉 부모 세대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는 그런 판결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에 주의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 쓰면 모두가 허위다. 제가 보기에는 7, 80%는 허위가인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자녀 소유의 주택에 부모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조건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허위로 판단해서 입찰하면 지금 이 경매 사건에서 보듯이 온 것처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모가 임차인으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서 20일 동안 동일세도로 전입한 경우 이럴 경우라도 부모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